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집안의 온기보다 거실 바닥의 차가운 정적이 먼저 당신을 맞이합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무너지듯 눕게 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고 TV 리모컨의 채널을 돌리는 것조차 거대한 업무처럼 느껴집니다.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와 어질러진 거실을 보며 당신은 습관처럼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이 먹더니 벌써 나태해진 건가? 남들은 다들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서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운 무력감은 단언컨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이지만 지금 당신의 상태는 하고 싶은 마음마저 모두 타버린 상태, 즉 번아웃입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성공이라는 엔진을 풀가동하며 달려온 당신에게 찾아온 이 고요한 폭풍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그 검은재의 정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변화는 정서적 단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마치 타인의 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내가 출근해서 회의를 주도하고 운전을 하고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정작 내 영혼은 저 멀리 관객석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기쁜 소식에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취를 칭찬해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죠. 이것은 당신이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더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감정 회로의 전원을 내려버린 정서적 안전 모드입니다. 당신이 무감각해진 이유는 마음이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많은 분이 번아웃을 게으름과 혼동하지만 이 둘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게으름은 기질입니다. 삶의 태도가 일관되게 여유롭고 에너지를 아끼는 편이죠. 하지만 번아웃은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사람, 성취욕이 강하고 완벽을 기하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당신이 최근 갑자기 무기력해졌다면 그것은 절대 당신의 본성이 나태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성능 엔진이 너무 오래 레드존에서 돌아가다 결국 과열되어 멈춘 것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비참한 무력감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세상을 버텨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을 지탱하던 즐거움의 증발입니다. 번아웃은 비열하게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던 휴식처부터 무너뜨립니다. 주말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챙기던 낚시도구, 밤마다 스트레스를 날려주던 야구 중계, 혹은 잠들기 전 소소하게 즐기던 독서 시간조차 이제는 숙제처럼 느껴지고 짐스럽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당신이 평생을 바쳐온 커리어에 대해 깊은 혐오감이나 허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자리였고 최선을 다해 일궈온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이제 그만해, 여기서 더 가면 정말 부러져 라고 보내는 절박한 생존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에 모두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통제 불가능한 날카로움입니다. 평소 주변에서 성격 좋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던 온화한 당신이 갑자기 고슴도치처럼 변합니다. 부하 직원의 작은 실수에 이성을 잃고 화를 내거나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자괴감에 빠지죠. 이는 인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뇌의 전두엽 포도당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낡은 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려 작은 스파크에도 퓨즈가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진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텅 비어 작은 자극 하나조차 담아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비어버린 마음의 그릇을 채울 고요한 시간입니다. 5번째 신호는 생활 루틴의 붕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에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씻는 것, 단정한 옷을 골라 입는 것,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는 것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 체계가 무너집니다. 잠은 쏟아지는데 막상 눕고 나면 수천 가지 잡념에 밤을 지새우고 겨우 잠들어도 가위 눌림이나 악몽에 시달리며 개운하지 못한 아침을 맞이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저분해지거나 게을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극도의 위기 상황이 오면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부가 활동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립니다. 당신의 방이 어지럽고 외모가 초라해진 이유는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심장이 뛰게 하고 숨을 쉬는 것에 모두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와 같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먼저이지 군복을 깨끗하게 빠는 것이 우선일 순 없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이 모든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번아웃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당신을 덮치지 않습니다. 허니문 단계. 과도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스트레스 진입. 조금씩 피로가 쌓이지만 의지와 책임감으로 버팁니다. 만성 스트레스. 짜증이 들고 신체적 통증, 두통, 소화불량 시작됩니다. 번아웃 단계. 마침내 시스템이 멈추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습관적 번아웃. 무기력이 일상이 되어 삶 전체가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대한민국의 4050 가장들은 특히 2, 3단계의 경고 신호를 가장의 숙명 혹은 나약함이라며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러지기 직전의 나무에 더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당신이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잠시 코스를 이탈하거나 주저앉았다고 해서 당신이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무기력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무게를 견디며 가족과 일터를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당신이 오늘 소파에 누워 멍하니 있는 것은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싶은 당신의 본능이 휴식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기꺼이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지적이고 성숙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온기를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